안녕하세요. 서울외계인입니다. 오늘은 게리 론 시먼의 위대한 책 잘못된 논증 해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상 대신 오디오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책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노트로 정리를 해서 뉴스레터로 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설은 그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라톤이 구분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의 속성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속성에 얼마나 의존하는가.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 겪게 된 플라톤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두 번째가 더 흥미롭더라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국가와 혼 비유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 혼, 푸시케의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성, 열정, 욕구죠. 이 세 가지 부분이 국가, 폴리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부분, 즉 이성적인 수호자, 열정적인 보조자, 욕구적인 장인, 농부, 사업가에 해당한다는 비유였죠. 오늘은 그것에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국가는 시민들의 형상과 성형을 공유해야 한다고 소크라테스가 말을 합니다. 이건 역시 국가혼 비유와 마찬가지로 많은 플라톤 주석가들을 공경에 빠뜨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은 소크라테스도 이 형상과 성향이 공유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하는 올바른 사회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시민 범주의 구성원이 해당 범주에 적합한 기능만 수행하는 사회, 그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체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세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법원이 계약을 지지하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공적 의무를 다하고 타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폭력으로 타인을 폭행하는 사람이 잡혀서 처벌을 받는 사회, 이런 사회가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땐 올바른 사회죠. 그러나 플라톤이 말하는 올바른 사회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모든 시민 범주의 구성원이 해당 범주에 적합한 기능만 수행하는 사회, 수호자는 수호자의 일을 하고 보조자는 보조자의 일을 하고 장인, 농부, 사업가 같은 생산자는 생산자의 일을 하는, 그것이 올바른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올바른 사람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그 안에서 자신의 의무를 의심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선호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복지에 종속시키는 사람을 플라톤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소크라테의 실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무엇이냐? 올바른 사회의 시민 대부분이 자신의 조건, 즉 자신의 신분과 의무가 되겠죠. 자신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조화롭고 질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가정, 또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보다 동기의 충돌이라는 문제 때문에 덜 괴로워한다는 가정.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저지른 실수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소크라테스는 국가에서 구두장이가 건축을 하고 싶어 하거나 건축가가 신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생산자가 보조자가 되려고 하거나 보조자가 수호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남의 일에 간섭하려는 충동이고 무엇보다도 더한 악행이라고 극언과 비난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플라톤의 어려움이 밝혀지는데요. 두 하위 사회계층, 즉 보조자와 생산자, 수호자를 제외한 보조자와 생산자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데 동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자발적 동의를 위한 설득이 문제가 됩니다. 앞의 내용에서도 이 설득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제 플라톤이 취하는 입장은 그 두 하위 계층은 통치자들에 의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통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것은 교육인가 세뇌인가, 그 둘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외계인이었습니다.